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그 삼성중공업 내가 신청했잖아요. 아, 삼성중공업이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9,150원에 50%예요. 29,150원에 50% 네. 사셨다고요? 예. 그러시군요. 비중이 많으셔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 지금 그 목표가가 얼마나 가겠는가 싶어서 한번 문의하려고요. 그러시군요. 조선주에 있어서 좀 요즘의 패턴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시청자님의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도 오늘 아주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가운데 하나죠.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막판에 조금은 반납을 하면서 0.5%로 마감이 됐네요. 29,05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매수가 근처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이재호 전문가님. 네. 조선주입니다. 다시는 안 갈 것 같았던 그런 움직임이 또 이렇게 최근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측면 물론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체크를 좀 해주시죠. 먼저 당장 2분기 실적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삼성중공업의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요. 2분기는 약 한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동기 대비는 좀, 떨어지는 실적이고요. 그러나 전분기 대비는, 최근 대비는,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도 동기 대비,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것보다 정분기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느냐, 나아지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면 2분기 때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7월까지의 수주를 보면은요, 약 한 50억 불, 신규 수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올해 목표치로 했던 수주 목표치가 150억 불이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50억 불 신규 수주니까는 여전히 수주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연간 수주 목표액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가 안 빠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주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수주가 좀 부진하고 실적에 좀 회복을 준다 하더라도 저성장이라기보다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감익이 되는데 약간 감익되는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빠졌으면 파는 건데 지금 주가가 이제 3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어떤 펀더멘털에 기초한 어떤 중기 투자보다는 단기 나아질 수 있는 개선되는 어떤 기대감, 이로 인한 반등 정도로 노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요, 1분기 때, 실적, 작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1분기 때, 좀 좋지 못했던 실적은 2분기부터 어느 정도는, 복원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분기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 함께 해주셨는데, 수주가 일단은 가장 실적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와 함께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상선 시황이 좀처럼 회복되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좀 많이 안 좋을까요? 하반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환율하고 그리고 실적 악화는 그 전부터 얘기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상선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추가 저점을 또 이탈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자 여전히 이제 주변 여건 상선 시황이라든가 환율 문제,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간다.
돌아선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업황 자체가 이제 돌아서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선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던 상선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반등 들어오니까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보다는 여전히 지금 이제 원치에 많이 빠진 가격적인 뭐 메리트에 따른 반등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금 시장 자체 이제 과하게 빠졌던 납폭과대 경기 쪽 섹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됐고 또 사실 그동안에는 여러 경기 섹터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채워넣는 그런 매수자가 들어오는 정도라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 정도만 노리십시오. 그 정도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작년도에도 100억 불 미만의 수주를 거뒀죠. 근데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이제 50억 불 수주면은 올해도 100억 불 미만의 수주가 유력하지 않겠나. 그러면 2년 연속 100억 불도 안 되는 수주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중공업의 어떤 수주라든가 성장에는 좀 의구심이 좀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최근에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전을 만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7월 달에 며칠 전이죠. 7.2억 불, 7억 2천만 불 정도 규모의 가스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LNG선이라든가 이 가스 운반선 쪽으로 특화된 쪽으로 이제 다 체제를 바꿔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선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스선이라든가 LNG선 이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게 됐고, 이런 수주 얘기가 나온다면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고 최근에 이제 급반등 또한 역시 이런 가스 운반선 수주가 또 한 몫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업종 가운데서 수주 점유율은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계속 뉴스플레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1위였죠. 그런데 중국한테 먹히더니 이제는 일본한테도 좀 뒤처지는 그런 수주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수주 그래프를 제가 한번 가져 나와 봤는데, 6월 달에 보면은 일본보다도, 중국 대비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일본보다도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주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조선사들의 주가 하락이 진행되었던 측면, 이유가 또 요 그래프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6월 달에 이제 상반기 쪽 수주 점유율이니까 하반기에는 이러한 수주가 좀 회복을 보여주면서 좀 이제 또 일본을 거의 따라잡고 또 다시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난 쪽 모양을 보여줘야 전체적으로 우리 조선사들의 주가가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실제로 이제 전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쪽에서는 글로벌 1위 나라였죠. 그런데 이것을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다 좀 밀리면서 3위 권까지 밀려 내려와 버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분명한 악재입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빠진다라기보다는 좀 올라갈 일이 남았지 않았겠나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등 쪽으로 더 의견을 주셨고, 하지만 아주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25,150원 얼마 전이에요. 이 가격대가 아마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좀 터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 여력 궁금합니다. 글쎄 여전히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고요. 또 수주도 부진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25,000 찍었다고 해서 거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사실 주식을 중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업황이 완전 바닥 찍고 돌아섰을 때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일단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혹은 뭐 2만 원, 뭐 2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었을 때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한 정도,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 이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지금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만 5천 원 찍었던 가격이 바닥권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조선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그 매수가가 높다 그러면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뭐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 좀 여기에 이제 위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반등은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게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황이 뭐 대단히 좋아진다라거나 뭐 이런 쪽 흐름보다는 또 이제 수급적으로 그동안에 과하게 팔았던 부분을 치워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반등으로 더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차트로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뭐 불과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뭐 45,800원 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25,000원까지 쭉 빠졌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바닥이라 하더라도 최근의 거래 급증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거래가 살아있는 한 현재 자리에서 만약 당장 내일장 조정이 들어온다 해서 매도할 이유는 아니고, 거래가 좀 이제 뭐 꼭지를 찍거나 거래가 뭐 감소 추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추가 반등을 더 기다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21평선이 3만 원권요. 이 자리에서 121평선 하락하고 있는 121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딪혔다 그렇게 보시고, 거래가 추가적으로 오늘 이후에 뭐 다음 주 다시 급증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인다면 이 3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마디 목표가는 어디냐면은 4월 달 한번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 42,000원대, 이 정도 자리까지는 거래가 살아있는 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단기 반등을 보시되 목표치는 현재보다는 좀 높여서 32,000원 권역까지 보시는 것이 맞겠다. 근데 업황 자체라든가 실적 자체도 수주도 그렇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2,000원은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서 그 정도 목표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팔아주는 전략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전화가 끊겼나요?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시다가 끊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방송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등 목표치가 32,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함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니까요. 메모하셨다가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이재우 전문가 보유 의견 제시가 됐고요. 목표가가 32,000원,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장대진 부장, 목표치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으로 투자 의견 보유 제시됐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고요. 게시판으로 가서 또 시청자님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인데요. 4601님께서 골프존을 사셨습니다. 21,5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750원입니다. 소폭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진단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골프존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수익권으로 돌아서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골프존이 21,500원에 샀었으니까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상당히 뭐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골프존이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 이제 작년부터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신규 골프 시뮬레이션 기계를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부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1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그렇게 골프존이 쉬는 동안에 사실 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신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크게 성장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박스권의 어떤 형태들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
이 골프 시뮬레이터 뭐 신제품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골프존은 밑쪽으로는 17,000원 정도고요. 위쪽으로는 25,000원, 중간선이 이제 한 21,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000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또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21,000원을 수일 내로 돌파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밑쪽에 지금 이제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다 지금 정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2만원 선은 깨지지 않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25,000원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골프존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은 또 전화 사연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빛소프트요. 네, 한빛소프트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3,020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3,020원에 2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 어느 정도나 되신 거죠? 한 달 정도 됐고요. 아, 네. 계속 물려있다가 오늘 매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잠깐. 아, 네. 근데 너무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바람에 매도를 못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정리할 타이밍을 계속 찾고 계시다가 오늘은 좀 놓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지호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려있다 좀 회복 시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죠? 예, 예. 근데 오늘은 조금 장중에 3,000 넘어왔었나요? 예, 예. 3,140원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결국 5% 급락. 변동성이 심해요. 한빛소프트가. 예. 일단 실적은 좀 안 되고, 예, 이 업체가. 대신에 기대감이 좀 형성되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텐센트 쪽에 계약 부각으로 해서 얼마 전에 한번 반등도 좀 진행되었었는데, 사실 한빛소프트가 일전에 한번 4,000원대까지 잠깐 갔다 왔어요. 그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알리바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책실은 나오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알리바바와 연계된 종목들은 최근에 개별종으로 탄력도가 좀, 탄력적으로 진행되는데, 한빛소프트도 어쨌든, 사실 그렇게 밀접한 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반발 시도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게임주, 게임비례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얘네가 큰 폭의 이제 급등을 만들어낸 이면 중에 하나는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서 한빛소프트도 이제 결국 이제 5%대 급락으로 마감졌습니다만은 이 게임주들은 시장만 진정된다라면 또 언제든지 탄력 있는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한빛소프트가 중국의 텐센트와 연결돼서 계약해서 얼마나 실적을 낼지, 또 알리바바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 보유 쪽 종목이라 보다는 단기한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가 보면요. 예. 일단 이 고가에서 지난 6월 달이죠. 6월 중순께 한번 고가를 찍고 쭉 수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한번 2중 바닥, 3중 바닥 정도 다지고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급등 나오다가 밀렸다 하더라도 거래가 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늘어났다는 측면은 이게 오늘 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빠르면 당장 내일장으로 다시 상승 시도를 만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게임주들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면 한빛소프트 또한 오늘 고가보다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게임비라든가 컴투스는
반등과 조정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반발을 좀 모색하고 바닥권에서 또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게임주들을 보면은 뭐 중국과 연계된 종목들 혹은 알리바바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한빛소프트 또한 현재 이 고점을 찍고 이제 바로 죽고 끝났다라기보다도 한 번쯤 저가권에서 이중바닥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도 조금 약간 붙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요. 추가 반등 한번 더 노려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안 판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 참아주고 추가니마 당장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 한 3,200~3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3,200원, 3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거래 실으면서 탄력적인 급격한 뭐 양봉 반등이 양봉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2차 목표가 가지시면서 절반씩 나눠가면서 이익 실현하는 쪽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아쉽게도 놓치셨지만 더 좋은 기회가 되셔서 3,300원 이상에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굳이 손절 가격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 가격이요? 네. 네, 이재우 전문가님. 네, 손절 가격은 지금 이제 한빛소프트가 이제 3,0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2,500원까지 한번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2,500원 정도에서 지금 이중바닥 형성하고 지금 반등이거든요. 예. 근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려 내려갔을 경우에 어차피 2,500원대도 그때도 손실이지만은 참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뭐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이제 그 손절 등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2,750원이니까 2,500원 정도면은 뭐 또 한 10% 정도 빠져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짧게 조금이라도 좀 변동성을 싣고 조금 이제 뭐 조절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2,65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그 좀 리스크 관리 영역 그런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50원을 깨고 종가상으로 깬다라고 하면은 한 뭐 3분의 1 정도 비중 조절해 주시고 2,500원을 최종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빛소프트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문자 참여로 게시판에 남겨준 사연인데요. 9904님의 동아화성 살펴보겠습니다. 7,0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100%십니다. 자, 바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부장님,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시청자님 잘 들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100%니까는 소액이시거나 아니면 너무 자신감이 차 있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동화성이 이제 뭐 고무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뭐 가전에 들어가고요, 자동차에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분기 실적은 고만고만했는데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합성 부분 가격이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3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주가가 좀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모습들은 그래도 한번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번에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6월 달에 한번 무너진 부분을 다시 살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7월 16일이었죠. 그때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좀 흘러갔으면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3일 안에 다시 돌리면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5일까지의 조정이 나온 거 봐서는 주가는 한번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현재가의 어떤 흐름을 봐서도 현재가에서 이제 그 매물들, 그러니까 매도 매수량이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는 거 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매매 공방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거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손절가만 잡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선에서 이제 반등을 시켰는데요. 6,700원 선이 중요한 선입니다. 6,700원 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분간은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6,700원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드러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7,100원 선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2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6,700원 지지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니까요. 실적과 함께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종목 동아화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 진단 저희 광고 보고요. 2부에서 이어갑니다.